자, 지금부터 순열과 조합 기본 개념 및 기본 문제 풀이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영상 우리 학습지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고, 순열과 조합이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는 뜻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전체 학생들이 아마 볼 텐데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말고사 성적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들도 좋게 받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순열과 조합과 관련된 함수의 개수 문제 구하기인데, 자, 일단은 우리가 함수의 종류에서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많이 다뤄봤지만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어떻게 기호로 표현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 한번 적어봤는데, 1대1 함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개의 원소가 다르면 뭐도 다를 거다, 그때 함수값들도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1대1 대응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뭐랑 추가한 거다, 1대1 함수의 개념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지게 하는 이 부분, 2번을 우리는 전사함수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공역과 뭐가 같다? 치역이 같아지네. 이 부분을 우리가 합쳐서 1대1 대응이라고 했고, 그래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가장 큰 차이는 2번 형태가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면, 자, 우리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값이 점점점 커진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내가 두 개의 원소를 선택했는데 x2가 더 크면 증가는 함수값도 더 커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생님이 항상 수업 때 얘기하는 큰 놈이 크고 작은 놈은 작아진다라고 했던 그 개념을 여기서 적용하는 거고요. 감소함수는 큰 거를 선택을 했는데 뭐가 될 거다? 함수값을 씌웠을 때는 바뀐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문제들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풀이를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의 개념도 조금 추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있구나라고 듣고 2학년 때 조금 더 깊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집합 x가 1, 2, 3, 4고요. 그 다음 1, 2, 3, 4, 5, 6인데 자, 우리가 집합을 항상 할 때는 뭐를 생각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이 부분이 x고요. 이 부분이 y 이렇게 된다면 1, 2, 3, 4고요. 여기는 1, 2, 3, 4, 5, 6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 2, 3, 4, 1, 2, 3, 4, 5, 6인데 1번에 보면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함수의 개수는 내가 갈 수 있는데 별로 영향을 끼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이 가고 싶은 대로 6가지, 2도 6가지, 3도 6가지, 4도 6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함수의 개수인데 이거를 줄여보니까 6의 4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은 뭐가 되냐면 뭐의 개수? 공역의 개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는 뭐의 개수랑 똑같다? 정역의 개수를 똑같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개수들만 알면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고2 때 이거를 배우면 무슨 순열이라고 부르냐면 중복 순열이라고 부르고 모양은 m-r인데 이렇게 이 부분을 공역의 개수 이 부분을 정역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정의를 내릴 때 우리는 n의 r제곱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 파이처럼 생긴 모양이 프로덕트거든요. 프로덕트라는 거는 수학에서 곱입니다. 곱. 그래서 n을 r개만큼 곱해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중복 순열과 관련이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2번에 보면 이하가 뭐냐면 1대1 대응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그럼 1대1 함수입니다. 미안합니다. 1대1 함수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될 거다? 이놈들이 1대1 함수니까 하나씩 다 다르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1은 몇 개로 갈 거니까 6개. 그 다음 2는 5개. 3은 4개. 4는 3개가 되겠죠. 그럼 우리 실제로 6, 5, 4, 3인데 여러분들 많이 봤듯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6P4라고 써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앞에도 뭐가 왔다? 이번에도 공역의 개수가 온 거고요. 그 다음 여기 4는 뭐가 온 거다? 정역의 개수가 온 겁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는 뭐로 풀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로 풀었다면 1대1 함수 형태는 우리가 순열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역의 개수의 p 정의역의 개수를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함수의 개수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과 4번은 풀이는 같습니다. 답도 같고요. 왜냐면 형태가 비슷할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선생님 앞에 설명했듯이 이 부분들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거고 이놈은 감소함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는 뭐를 쓸 거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원리대로 뭘 뽑아낼 건데 우리는 일단은 증가함수도 다 일단은 달라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일단 몇 개가 필요하다. 우리는 원리가 4개의 원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공역에서 일단은 정의역 4개를 맞춰주기 위한 4개가 필요한 거죠. 왜 4개가 필요하죠?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도 결국엔 뭐일 거니까 1대1 함수 형태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됐나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1, 2, 3, 4, 5, 6에서 2, 4, 5, 6을 뽑았다고 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1, 2, 3, 4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x의 값이 크면 함수 값도 커야 되니까 1은 무조건 어디로 갈 거다? 2로 가야 되고 2는 4가 정해져야 되고 3은 5로 가야 되고 4는 6으로 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왜? 작은 게 제일 값이 작아야 되고 큰 거는 가장 커야 되는 게 증가함수의 특징이니까요. 그러면 결국엔 뭐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 선생님이 이 6개의 원소 중에서 4개만 뽑아주는 경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6시 4가 됩니다. 그럼 이 6은 뭐가 될 거다 여러분? 또 공역의 개수가 될 거고요. 4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의역의 개수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증가함수 형태는 뭐가 될 거다? 순열이 아니라 조합의 형태로 풀어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똑같은 방법대로 잘 보세요. 자, 또 감소함수도 몇 개가 필요할 거냐면요. 여러분, 똑같이 4개가 필요할 거예요. 왜? 감소함수도 1대1 함수 형태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4개를 뽑는다고 하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이번에 뽑았다고 쳐볼까요? 근데 이번에는 작아져야 된다 했기 때문에 여기 어디 갔죠? 여기 작아져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이 안은 1, 2, 3, 4 중에 작은 게 가장 큰 쪽으로 오고 그 다음 4가 1로 가고 3이 그 다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 아들도 짝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엔 이 아들 몇 개 뽑는 거랑 똑같다? 공역의 개수 중에서 정역의 개수만큼 뽑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6시랑 똑같겠지만 그거는 뭐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은. 그래서 이것도 뭐로 풀 수 있다? 조합으로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의 형태가 나오면 우리는 조합, 선택을 하면 그 애들은 짝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함수의 개수를 쉽게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육과정 1학년 때는 없는 건데 2학년 때 있던 학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름을 정확하게 뭐 붙이진 않습니다. 뭐 증가다 이런 건 하진 않지만 여기 차이가 뭐냐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등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중복, 조합인데 우리가 중복을 허락하겠다. 같은 걸 허락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1, 2, 3, 4를 예를 들어 1, 2, 3, 4에서 3, 4, 5, 6을 뽑았는데 1, 2, 3, 4는 1이 똑같이 가도 되고 다 똑같이 가도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뒤에가 안 정해져도 되죠. 그러면 우리는 1개를 뽑아도 되고 2개를 뽑아도 되고 3개를 뽑아도 되고 4개를 뽑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은 어떤 식의 기호를 쓰냐면 우리는 6H 이 H가 호모지니어스라고 하는 그 중복조합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6H4라고 쓰면 되고요. 이거는 공역의 개수. 여기는 똑같이 정의역의 개수.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들어갔을 때? 등호가 들어갔을 때. 자, 그러면 H라는 거는 우리가 조합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6 더하기 4 빼기 1 C의 4입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들 충분히
다 알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함수의 개수 중에서 선생님 맛보기로 보여주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배운 C나 P를 활용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개수는 9C 4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결국엔 선생님,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는 왜 조합을 썼나요? 이러면 우리는 뭐가 됐었죠, 여러분? 이런 거, 교과서 학습지 문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A, B, C가 있으면, 자연수가 10개가 있으면 이 A, B, C를 선택하는 방법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크기가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뽑으면 그 애들은 알아서 순서가 정해질 거다 이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뭐를 쓰라고 했었냐면 조합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A, B, C가 모두 자연수일 때라고 하면 1부터 9까지만 가능한 숫자니까 1부터 9까지 몇 개를 뽑아주면 3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9C3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를 조금 응용을 시켜본다면 아마 여러분들 학습지는 없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아마 보는 참고서들 많을 텐데 이런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치면 갑자기 등호가 들어왔죠. 등호가 들어왔을 땐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빼버리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경우에서 우리는 뭐를 빼면 된다? 이렇게 두 개가 같아지는 경우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럼 방금 말했듯이 하는 9C3이죠.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나요? 이건 똑같은 거니까 한 개 취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부터 10까지 몇 개 뽑는 거랑 똑같다? 2개 뽑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1부터 9까지 해서 2개 뽑으니까 요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9C3 빼기 9C2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5번 같은 경우도 뭐 형태를 꼭 선생님이 말했던 H가 아니더라도 저렇게 계산한 방법을 찾아서 쓰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합이나 순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왔던 형태가 함수의 개수랑 연관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P랑 C를 쓸 때는 어떤 유형을 써야 되는지 어떤 형태에서 써야 되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집합 x는 1, 2, 3, 4, 5고요. f가 x에서 x로 정의할 때 f1은 어디로만 가지 말합니까, 여러분? 5만 가지 말고 1대1 대응이랍니다. 자,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는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1대1 함수는 공역의 개수가 정의역의 개수보다 많거나 같고요. 1대1 대응은 반드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쓰는 방법은 P나 나중에 이제 똑같아지니까 팩토리얼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을 거니까 선생님이 그림 그리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와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 다음 똑같이 2개 그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X고, X, 여기는 F, 여기는 1, 2, 3, 4, 5가 될 거고, 여기는 1, 2, 3, 4, 5가 될 겁니다. 자, 그럼 F1이 어디로 가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5로만 가지 말합니다. 그럼 5만 안 가면 되니까 얘는 총 몇 개를 갈 거다? 4가지 갈 수 있는데 2는 이제 1이 선택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 다 갈 수 있겠죠. 그래서 4가지입니다. 그래서 3가지, 2가지, 1가지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P로 바로 계산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문제에서 조건을 이렇게 붙여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풀이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 거 습관을 들여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답은 96가지가 되겠습니다. 문제 2번 풀이하겠습니다. 집합 x는 1, 2, 3, 4, 5고요. f가 x에서 x로 정의할 때 f1이 2가 아니고 f3이 4가 아니고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조건은 여러분 이렇게 2가지 의미가 드러났는데 무슨 함수? 1대1 대응 함수에서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거를 따로따로 위에 거 1번처럼 풀면 조건이 많아지니까 역으로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여기서 만들어주는 1대1 대응의 함수의 개수입니다. 왜냐면 전체 함수의 개수를 생각할 필요는 없죠. 왜? 1대1 대응만 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빼기 뭘 할 거냐면 요 경우는 F1이 2가 되는 경우 합집합 이렇게 그냥 표현을만 할게요, 여러분. 그 다음 F3이 뭐가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의 합집합을
표현을 해서 빼버릴 겁니다. 왜? 콤마가 있다는 건 이거죠. 그래서 두 개 부정을 하면 2가 아니고가 2인 거고 F3은 4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는 여기서 1대1 대응이니까 몇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이 될 거죠. 왜? 5P5가 될 거니까요. 앞에서 기억하는 거죠. 1대1 대응 함수랑 똑같은 거니까 1대1 함수나.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F1이 2가 간대요, 여러분. 그 다음 1대1 대응인 함수를 형태를 잡아야 된대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X에서 X로 가는 건데 1, 2, 3, 4, 5가 있고요. 1, 2, 3, 4, 5가 있는데 F1이 2로 가버렸어요. 가면 2, 3, 4, 5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4, 3, 2, 1로 가면 되겠죠. 그럼 몇 팩토리얼인가 여러분? 4 팩토리얼입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림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1, 2, 3, 4, 5고요. 여기도 1, 2, 3, 4, 5가 되고 X에서 X로 가는 여기서 F가 있습니다. 여기도 F죠. 이번에는 F3이 4로 가는 경우 F3이 4로 가니까 나머지도 4개, 3개, 2개, 1개로 4팩토리얼이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는 가지고 있는 게 겹치는 게 있죠. 어떤 걸까요? 이런 그림을 겹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입으로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자, 여기서 1, 2, 3, 4, 5 1, 2, 3, 4, 5 자, 여기서 1번 그림이나 2번 그림 모두 다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어떤 경우 있다? F1이 2고 F3이 4로 가는 경우를 다 갖고 있죠. 그럼 우리는 한 번만 빼줘야 되는데 몇 번을 빼주는 거다? 2번을 빼주는 거니까 그 경우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F1은 2로 간 거, F3은 4로 갔다고 해놓고 나머지 것들의 개수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럼 몇 개가 되죠? 3 팩토리얼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그러면 답은 뭐가 될 거냐면 120 마이너스 24 더하기 24 마이너스 6이 되므로 우리는 답이 총 78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답이 78가지.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면 부정을 해서 적어도의 개념으로 선생님이 접근했다고 문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문제 3번 가겠습니다. 집합 A는 ABC, 집합 B는 1, 2, 3, 4, 5인데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요. 가라는 조건은 FB는 3으로 가 있고 이미 가 있어요. 그 다음에 X1이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했으니까 요거는 뭐가 될 거다?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을 설명해 준 거네요. 그러면 그림을 우리가 이제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자, A, B, C 1, 2, 3, 4, 5 A에서 얼마? B 그러면 B가 어디로 간다? 3으로 갔습니다. B는 3으로 가라고 돼 있죠. 나머지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4가지 C는 3가지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했던 원리대로 4 곱하기 3은 12가지가 된다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문제 4번 갈게요. 내용은 조건은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어렵진 않으니까 선생님하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조건은 뭐라고 했냐면 1대1 대응이고요. 내가 내 자신한테 바로 나오는 거는 무조건 몇 개가 있어야 된다? 2개만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은 여러분 내가 내 자신한테 나오려면 똑같은 숫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숫자가 겹치는 놈들 보면 뭐가 되냐면 A 집합, B 집합이고 0, 1, 2, 3, 4, 5고요. 여기는 3, 4, 5, 6, 7, 8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여기에 있는 여기 볼까요? 3, 4, 5랑 3, 4, 5만이 자기 자신한테 갈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왜? 0을 넣으면 0이 나와야 되는데 공역에는 0이 없으니까요. 맞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3, 4, 5 중에서는 몇 개만 나와야 된다? 자기 자신한테 갈 수 있는 게 2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뭐를 뽑을까요, 여러분? 3개. 3, 4, 5 3개 중에서 자기 자신한테 2개 가는 거. 자, 3, 4, 5 중에서 2개 선택 뽑는 경우고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3이 3으로 가고 4가 4로 갔다면 우리는 5가
먼저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5로 가면 안 되니까요. 맞죠? 그래서 6, 7, 8로 가면 3가지.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 자신한테 갈 것도 없고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죠. 그럼 0이 갈 수 있는 거 이제 3가지, 2는 2가지, 그 다음 여기는 2는 1가지. 요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자기 자신한테 가능성을 못 가도록 바로 먼저 다른 쪽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이나 7이나 8로 가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 애들이 다른 곳으로 다다닥 배치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3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27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답은 54가지. 그래서 이 3이 여기 이 3가지 가는 이 요령을 조금 생각한다고 하면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겁니다. 자, 내려가 봅시다. 자, 문제 5번 해볼게요. 또 A가 있고요. 2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1, 2, 3, 4, 5가 될 거고 여기도 1, 2, 3, 4, 5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A에 있는 원소들은 요 규칙을 만족한답니다. A에다가 FA가 짝수라네요. 그럼 적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1 더하기 F1이 짝수래요. 그 다음 2 더하기 F2는 무슨 수? 야도 짝수. 그 다음 3 더하기 F3도 짝수. 그 다음 4 더하기 F4도 짝수. 그 다음 5 더하기 F5도 무슨 수? 짝수가 된다네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잘 봅시다, 여러분. 1이 홀수니까 F1이 짝수가 되려면 F1은 홀수 나와야 되고요. F2는 짝수 나와야 되고 F3은 홀수 나와야 되고 F4는 짝수, F4, 5는 홀수가 나와야 조건을 만족시키죠. 자, 그 말 즉슨 1이 갈 수 있는 거는 홀수한테만 가야 돼요. 홀수가 1, 4, 5, 3개 있죠? 2는 짝수한테만 가야 되고요. 2개. 3도 홀수한테만. 3도 홀수한테만 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는 짝수니까 짝수한테만 가야 되고, 그 다음 5도 홀수니까 홀수한테만 가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개수는 다 곱하면 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고요. 그래서 27 곱하기 4가 돼서 답은 10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게끔 어렵지 않게 넣어서 규칙을 찾아주면 문제풀이가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6번 해보겠습니다. 집합 x는 1, 2, 3, 4고요. x에서 x로 가는 집합인데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뭐는 규칙? x가 fx가 4 이상이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또 그림을 한번 그려놓으면 항상 조금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림을 그려놓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한번 생각해주면 돼요. 1, 2, 3, 4 여기는 1, 2, 3, 4입니다. x에서 어디로 간다? x로 가는 함수죠.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요 조건을 한번 만족시켜보면 1 넣으면 1 더하기 f1이 4 이상, 그 다음에 2 더하기 f2가 여기도 4 이상, 그럼 3 더하기 f3도 4 이상, 그 다음 4 더하기 f4도 몇 이상? 4 이상인 거죠. 그러면 f1은 3 이상, 여기서 f2는 2 이상, 그 다음 f3은 1 이상, 자, f4는 0 이상인 거니까 자, 갈 수 있는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F1은 3 이상 가야 되니까 몇 가지? 2가지가 될 거고 F2는 2 이상이니까 3가지, F3은 1 이상이니까 4가지, F4도 0 이상으로 갈 거니까 4가지. 그럼 따라서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니까 우리는 16 곱하기 6이 돼서 답이 96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문제 7번은 여러분 금방 풉니다. 보세요. F1이 F2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를 이거를 정확하게 그리면 선생님이 앞에서 말해줬던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형태 정확하게 그려내면 1은 당연히 2보다 작은데 F1이 F2보다는 뭐 해야 된다고요? 커야 된다고 했죠. 즉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 형태는 뭐를 써라고 했죠? 조합을 쓰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있습니까? 1, 2, 3, 4가 4개 있고요. 정의역이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답은 6가지. 끝이 나는 거죠. 이해됐나요? 요 놈은 공역, 요 놈은 정의역의 개수. 쌤이 앞에서 알려줬던 방법대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어서 문제 8번 가겠습니다. 자, 두 집합 x는 1, 2, 3, y는 1, 2, 3, 4인데, 여기 볼까요? 선생님 아까 말했던 x가 y보다 작으면 fx 함수값도 작다. 이 형태는 무슨 형태라고 했나요? 선생님이 증가함수 형태라고 했습니다. 증가함수. 증가함수 형태는 조건이 없을 때는 바로 조합으로 끝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쓸게요, 여러분. 공역 4개, 정의역 3개. 그래서 답은 4가지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문제 9번 가보겠습니다. 두 집합 x는 1부터 5까지 자연수랍니다. 그러면 1, 2, 3, 4, 5가 될 거고 y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니까 1, 2, 3, 4, 10까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F3은 6으로 고정을 시켰고 여러분 모든 임의의 두 원소를 선택했을 때 함수값이 증가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놈은 증가함수가 될 거고요. 또 조합을 쓸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조합 쓰겠죠. 조합. 자, F3이 6으로 지정돼 있답니다. 그러면 F3이 6으로 가면서 이 조건들을 줬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경계선을 나눠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X에서 그림이 올라가네요. Y로 가는데 1, 2, 3, 4, 5고요. 그러면 나는 1, 2, 3, 4, 5, 6, 7, 8, 9, 10까지 가볼게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더라도 자 이거를 그럼 그림을 내가 바꿔줄게요. 조금 길어서 가봅시다.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3이 어디로 갔죠? 6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이라는 값이 6이라는 값에 뭐가 돼 있다? 경계선을 딱 그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3보다 작은 애들 이 1, 2라는 값들은 어디로까지밖에 못 간다? 5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왜? 6을 넘어서 버리면 이 3이 이 값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큰 놈이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1, 2는 누구한테서? 여기 1, 2, 3, 4 1, 2, 3, 4, 5 중에서 조합으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다? 5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1, 2, 2개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반대로 4, 5는요. 경계선이 누굴까요? 요 7부터 가야 되겠죠. 왜? 3이 6으로 갔다고 하면 4가 6보다는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맞나요? 그럼 누구? 2, 4, 5는 어디를 경계선으로? 7, 8, 9, 10을 경계선으로 몇 개만? 이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오면 된다? 2개를 선택해오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푸는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자,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증가함수 형태니까 요거 요 밑에 부분 5C2가 1, 2를 정해주는 경우 4, 5가 정해주는 경우는 4C2가 되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6이 돼서 답은 60까지가 된다는 형태. 그래서 문제 9번이 경계선을 나누고 이런 형태에서 제일 많이 보였던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10번 가겠습니다. 자, 두 집합 x는 1, 2, 3, R이고요. y는 1, 2, 3, N인데 자, 이 문제는 아까 선생님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했던 개념입니다, 여러분. n이나 r에 관계없이 전체 함수 개수는 중복순열 형태처럼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이걸 다르게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m 프로덕트 m 파이 r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n의 r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공역의 정역의 개수수. 그 다음 1대1 대응인 개수는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같을 때는 공역에서 정역의 p를 쓴다 했죠.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 맞나요? 둘 다 똑같죠? 1대1 함수. 그래서 앞에서 다 설명했던 거 정리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1대1 함수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n이 r 이상일 때는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뭐죠, 여러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증가함수입니다. 그럼 증가함수 꼬라지 형태일 때는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을 거다라고 했다? 우리는 조합 형태로 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CR 맞나요? 앞에서 계속해서 설명해왔던 거를 문제 10번에서 한번 정리를 해준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순열과 조합의 함수의 개수를 관련된 영상을 찍어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따로 뭔가를 찍어준 이유는 이 함수의 개수 문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2에서도 많이 쓰였던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를 풀 때도 많이 나왔던 유형들이고 체크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또 다른 조건이 추가되더라도 그 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했으니까 학습지 영상 말고 이 영상도 꼭 꾸준히 보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